성품의 법칙, 성품의 법칙, 리더의 성품에 대한 것인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가,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처리 방식을 하고 있으며 또 위기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가, 이게 바로 그 리더의 성품인데요. 이 부분이 리더의 성품인데, 크라이시스,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성품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성품이 드러난다 이건 분명합니다. 위기라는 게 리더의 성품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리더의 성품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개인사나 이제 조직을 통해서 국가도 그렇잖아요. 국가도 이제 위기와 역경이 닥치는데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역경이 성품과 타협이 만나는 교차점이다라는 거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성품과 타협이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품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성품을 선택할 거냐, 타협을 선택할 거냐, 1번이냐, 2번이냐, 이 상태에서 1번을 선택한다, 성품을 선택한다고 했으면은 그 결과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성품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품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부정적일지라도 인생은 강하게 된다는 거죠. 리더십은 탁월하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커가면서 인간이 성장해가면서 항상 생각했던 과는 달리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솔제니친이 한 말은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돈 버는 데만 있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남다른 아주 멋진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외제 자가용을 몰고 이런 어떤 석세스, 번영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성품의 발전, 성품의 성장, 이 성품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리더 전에 인간이잖아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개인이 발전하는데 그 중심 사상이 있다는 거죠. 성품 만들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품의 법칙에서 제1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품의 법칙 제1원칙입니다.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말은 화려한데 그것이 이제 성품이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자신이 정직하다, 나는 성실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 참 정직해.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항상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참 성실해. 이렇게 말로는 잘하는데 성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얘기죠. 행동이다.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해주고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해준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 재미있는 이 단계인데 성품이라는 게 정체성, 당신이 누구냐? 그게 성품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결정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이 보는 것은 결국에 가서 하는 것을 행동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말하고 행동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성품의 법칙 제1원칙,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더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과는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리더의 성품과 행동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한 자매처럼. 그런데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리더의 행동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계속해서 상충된다, 맞지 않는다,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한번 살펴봐야 돼. 이 사람 제대로 된 인간인가? 제대로 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성품의 법칙 제2원칙은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인간 뜻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태어나는 거 그렇잖아요. 부모 선택. 부모를 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장소, 어디에 태어나겠다. 태어난 장소라든가 또 양육 방법. 뭐 어렸을 때 뭐 자기가 양육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돈을 내고서 선택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지. 그리고 재능이나 IQ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를 선택하거나 태어난 장소, 또 환경, 양육 방법, 재능, IQ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품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은 선택이 불가능한 것인데 절대 불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actually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택을 하는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의 성품을 사실은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선택을 통해서 이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크라이시스를 맞았을 때 여기에 당당히 맞설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진리를 왜곡하고 사기를 칠 것이냐, 아니면은 짐과 무게를 지탱해 나갈 것인가. 단순히 눈 감아주고 그냥 눈먼 돈 받고 손쉬운 돈벌이를 찾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당당하게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응? 여러분 선택. 이 선택이 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성품의 법칙 제2원칙 뭐였습니까?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이다. 자, 제3원칙은 뭐냐면은 성품은 대인관계에 변함없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 거죠. 팔로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타인을 염두에 둔다. 리더의 성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치명타를 받게도 됩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됐을 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인간은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고 성품의 결함이 있을 때 그 인간관계가 깨지고 원만한 사회생활이 될 수가 없고 리더십의 그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칙은 자신의 성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이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공한 후에 높은 지위에 오른 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한 후에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 신문에 이름이 등장하면서 갑작스럽게 곤두박질하듯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현상의 핵심은 뭐냐? 이 현상을 쥐고 있는 그 키는 뭐냐? 이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성공 이후에
추락하는 그 근본 원인, 그것은 성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기본적인 베이스먼트, 그게 성품인데, 그 성품이 없다면은 그 다음은 성공 다음은 파멸이다라는 거죠.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파멸로 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엄청난 성취감을 얻은 이후에 기본적인 성품 없이 파멸로 향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의 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만해져요. 거만하게 되고, 두 번째는 외로움, 세 번째는 모험을 추구한다. 네 번째는 부도덕한 행위.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만.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이고, 세 번째는 파괴적인 모험을 추구한다. 네 번째는 부도덕한 행위. 이 네 가지가 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값을 치르기에는 언제나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이후에 파멸로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원인의 핵심은 뭐냐? 기본적인 성품의 부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 특성을 얘기한 것 같으네요.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고독하고, 또 방황하고, 또 부도덕해가지고 도덕 기준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이 성공 이후에는 작전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 이후에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파멸이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자신의 성품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리더가 돼야 되고, 특별히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수준이 높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품의 법칙 제1원칙은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2원칙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이다. 제3원칙 성품은 대인관계에 변함없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제4원칙 자신의 성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성품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놀라운 성품을 개발해 나가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